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죠. 달러는 결국 안전하다. 미국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근데 제가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진짜 위험은 붕괴가 아니라 붕괴 직전에 똑똑한 돈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지금 그 조용한 탈출이 이미 시작됐는데 뉴스는 그걸 절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0년 동안 3번이나 반복된 기축통화의 몰락 4단계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 우리는 몇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장면이 뭔지 숫자로 박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 취소하실 수 있으니 구독 한 번만 세게 박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박으셨다고요? 그러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38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뉴스용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채는 힘이 아니라 구조를 드러내거든요. 부채가 커져도 괜찮은 나라가 있고 부채가 커지는 순간부터 시스템이 흔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더 심각합니다. 국제기구 통계를 기준으로 글로벌 부채가 250조 달러대, 세계 GDP 대비 비율이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부채가 많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부채가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면 위험해진다. 그 패턴은 지난 500년 동안 정말 놀랍도록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이걸 4단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너지는 방식이 감정이 아니라 수학처럼 굴러가요. 1단계 상승기, 한 나라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됩니다. 자본이 몰리고 무역의 기준이 되고 혁신이 터지고 다들 그 나라 자산을 사고 싶어 하죠. 여기가 미래다, 이런 분위기. 2단계 과확장기, 성공이 오만을 부르고 정부는 지출을 늘립니다. 전쟁, 해외 개입, 복지, 산업 지원 다 좋습니다. 문제는 빚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채가 경제 성장보다 더 빨리 커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무서워해요.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우린 부자야, 착각이 생기거든요. 3단계 조용한 엑소더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중은 잘 몰라요. 정치인도 모르는 척합니다. 근데 장부를 보는 사람들, 즉 큰 돈을 굴리는 쪽은 알아요. 그래서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헤드라인 없이, 선언 없이 그냥 비중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 옮겨요. 4단계 붕괴, 기축통화지위가 흔들리고 물가가 튀고 금리가 튀고 자산 가격이 같이 무너집니다. 은행과 연금이 흔들리고 중산층이 제일 크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지? 사실 경고는 늘 있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안 봤을 뿐이죠. 이 사이클이 실제 있었냐고요? 지난 500년을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1500년대 스페인,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페인은 당대 최강이었고 스페인 통화는 국제 거래의 중심이 됩니다. 바로 1단계죠. 그 다음은요, 전쟁, 그리고 또 전쟁. 지출이 수입을 압도합니다. 2단계.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돈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거 못 막겠는데? 채권자들이 조건을 바꾸고 상인들이 거점을 옮기고 금융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3단계죠. 결국 디폴트가 반복되고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스페인의 황금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4단계 마무리가 되죠. 자, 다음 시기로 넘어가 볼까요? 1600년대에서 1700년대 네덜란드로 넘어가 봅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심장입니다. 거래소, 은행, 무역회사, 현대금융의 원형이 여기서 자라요. 1단계죠. 근데 전쟁 비용이 쌓이고 부채가 커지고 자산 버블이 끓습니다. 2단계죠. 그리고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시스템 내부에서 균열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돈이 런던으로 이동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요. 3단계. 그리고 결국 충격이 오면 네덜란드는 중심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4단계. 자, 너무 비슷하죠? 다음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으로 영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영국은 200년 넘게 세계의 중심이었죠. 무역결제, 금융, 식민지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1단계. 하지만 20세기의 전쟁 2번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부채, 화폐 인쇄, 세금 부담, 성장 둔화, 이렇게 2단계에 지나게 되죠. 그 다음은 조용한 엑소더스, 기업과 자본가, 인재가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3단계죠. 그리고 파운드는 결국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4단계. 여기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강의 군대가 있어도, 최첨단 금융이 있어도, 제국의 영광이 있어도 통화와 부채의 수학은 못 이깁니다. 그럼 지금 미국은 몇 단계냐? 제가 보기엔 많은 신호가 3단계 쪽에 걸쳐 있습니다. 전후에 미국은 압도적이었죠. 달러는 금에 고정되고 세계는 달러를 기준으로 재건합니다. 1단계. 그런데 1971년 금태환이 끊기면서 달러는 신뢰 기반의 순수 법정화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한이 사라진 지출이 시작되죠. 2단계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부채가 너무 커져서 이자만으로도 압박이 됩니다.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기도 힘든 구조가 되면 그때부터 선택지가 크게 두 개뿐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근데 그러면 이자 부담이 폭발하게 되겠죠? 돈을 더 풀어서 버틴다. 그런데 이러면 통화 가치가 갉아먹히죠. 이 딜레마가 길어질수록 3단계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큰돈이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떠나는 거죠. 외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 몇몇 나라들이 결제에서 달러 비중을 낮추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끝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달러 기반 자산, 주식, 채권, 평가 방식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충격이 오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사우디가 달러로만 석유 안 판대 페트로달러 끝난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완전히 서명된 문서로 달러만 받는다가 있었냐 없었냐는 논쟁은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석유 결제에서 달러의 독점력이 느슨해지고 있는 흐름, 이게 사실이면 달러 수요는 장기적으로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밖에 있던 달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압력이 물가로 오고 자산시장으로 오고 정치로도 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겉으로는 중국 때려잡는다, 탈중국, 관세 이런 말이 난리였죠. 그런데 동시에 글로벌 금융 쪽에서는 중국 시장 편입이 확대되고 지수 편입 비중이 커지고 기관 자금이 규칙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정치가 뭐라 하든 돈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따라간다.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요? 말과 자금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갈 때입니다. 말로는 싸우는데 돈은 연결됩니다. 말로는 견제하는데 자금은 분산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누군가가 다음 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팔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든 예금이든 달러 기반에 몰려있으면 그 자체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탈출이 아니라 분산이에요. 금은 5,000년 동안 화폐가 무너질 때 신뢰를 버텼습니다. 무려 5,000년 동안요. 주식시장 고작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사라진 주식 수도 없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한 국가의 주가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를 찍는 일도 있었지만 금은 가치를 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자산이에요. 중앙은행이 버튼을 눌러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도 없는 정말 몇 안 되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예언이 아닙니다. 패턴 이야기예요.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강대국은 늘 자기만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지금이 3단계냐 아니냐 의견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돈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는 시기일수록 개인은 더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대중이 확신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이 싸움은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인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요, 실물 금은 사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사는 방법, 파는 방법, 수수료 구조, 시세 괴리, 거래 루트까지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7년 동안 직접 겪어보면서 초보 때는 똑같이 투자해도 체감상 15% 이상 손해보는 선택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해도
처음부터 5% 정도 유리하게 출발할 수도 있죠. 제가 쌓은 모든 실전 경험을 멤버십 전용 강의로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하루 1200원 수준인데 솔직히 말하면 금 5돈만 사더라도 최소 한 달치 멤버십 비용 본전 이상이에요. 딱 한 번만 배워두시면 평생 동안 써먹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